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트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 지표들에 좀 주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작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크립토 시장의 방향성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연말에 산타 랠리가 오고 저기 1월, 2월, 연말 연초까지 쭉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조정이 올 수 있지만 별거 없을 거야 라는 전자가 있고요. 후자는 유동성 위기가 있고 조금 느낌이 싸한 부분이 있어.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좀 한참 쉬어갈 수도 있겠다.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전자라고 봅니다. 물론 60에서 70%고요. 저는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비트코인 제가 봤을 때 허리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 같다. 이번 사이클 전체로 봤을 때 알트코인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굳이 비유를 하면 허리 밑에 있습니다. 무릎에서 허벅지 사이를 왔다 갔다. 이제 코인별로 조금 다르겠죠. 이게 이제 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막연하다고 느껴질 때 참고할 만한 지표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 전체로 봤을 때 쓸 수 있는 지표가 있고요. 중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너무 과열 아니야? 너무 많이 지금 냉각된 거 아니야? 이것을 살펴보시는데 아마 그래도 도움이 되실 거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이클 전체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빼놓으면 섭합니다. 올해 대략 한 61%까지 올랐다가요. 지금 최근에 좀 이 밑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떨어져 있죠. 약 5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알트가 조금 치솟았던 게 비트에서 알트로 많이 넘어갔다는 게 지금 비트 도미넌스가 떨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장기적인 차트를 가져온 거잖아요. 바닥권이 대략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과거에 보면 40%를 터치했을 때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것도 처음 찍었을 때. 그게 이제 2018년 1월이고요. 그 다음이 21년 여기 4월, 5월, 그 다음에 11월쯤에 이렇게 지금 이 40% 정도를 찍었었죠. 이게 앞으로 지금 55%도 제가 볼 땐 높은 편이에요. 이게 최소 45%에서 40% 언저리까지는 떨어져 줘야 비트코인 대비해서 알트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려 있는 거죠.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고요. 이거 몇 개월에서 길면 6개월, 12개월도 걸리거든요. 이것은 그냥 지표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대략 40% 언저리까지 왔다. 이번 사이클 갖고 있는 거 그냥 다 던질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겠죠. 알트코인을 특히 가지고 있다. 이제 매수 매도 시그널로 보시면 좋은 지표가 있어요. 자, 구글 창에다가 알트코인스 바이 셀 시그널 DUNE는요. 이게 이제 회사 이름입니다. 이걸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보시면 연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알트코인스의 이제 약어가 그냥 ALTS입니다. Alt Signal. 이거 이제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빨간색 선이 있어요. 이 선에 닿으면 집을 사세요입니다. 집을 사라는 표현이 재밌죠. 우리로 지금 제가 그냥 한국 정서에 맞게 코인 대박 나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사세요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알트가 꼭지 좀 다다랐을 것이다. 두 번째, 초록색은요. Sell your house. 당신의 집을 파세요. 코인 바닥권이니까 집 팔고 코인에 올인하세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걸로만 투자 결정하시면 큰일 납니다. 알트코인 매수 매도 이게 지금 연녹색 선을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지금 위쪽에 빨간색 선이 하나가 있죠. 이 선에 연녹색이 닿으면 어떻다? 빨강색이니까 지금 집을 사라. 무슨 얘기입니까? 코인이 꼭지란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제 녹색은 저 밑단에 있는데요. 최근에 이게 좀 언제 맞닿았나 봤더니 2020년 9월 달에 좀 이게 닿았었고요. 그 다음에 2021년 5월 달, 21년 11월 달은 이 선에 닿지는 않았고요. 어찌됐건 나름 높은 곳에 위치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가장 높았던 것은 24년도 1월 달입니다. 1월 바더는 그 3월 달에 코인들 가격이 훨씬 더 높았었거든요. 어찌됐건 이제 바닥권 초록색에 닿으면 집을 팔고 코인에 이제 올인하세요. 이런 그 이제
의미가 있겠죠. 알트코인이 거의 바닥이다. 11월 5일 미국 대선 전까지만 해도 이 지금 바닥 라인 밑에 있었죠. 알트코인 사기에 나쁘지 않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머리를 살짝 내밀고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어떻습니까? 알트코인이 갈 길이 먼 겁니다. 제가 다시 얘기 드립니다. 2020년 9월은요. 알트코인 가격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여기 지금 꼭지를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판단을 내리기는 당연히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제가 여기서 드리는 얘기는 이 빨간색 선에 닿으면 긴장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매도를 고려해 볼 시점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분명한 건 뭡니까? 현재 알트코인이 꼭지 쪽에 가깝습니까? 바닥 쪽에 가깝습니까? 제가 볼 때 알트코인은 물론 편차는 있어요. 지금 이미 올라버린 코인은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코인들은 제가 봤을 때는 내년까지 보면 고평가는 아니다. 내년까지 봤을 때 좀 이렇게 좀 하락으로 조정을 줄 때 분할 매수를 통해서 좀 쌓아갈 수 있는 기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구글 창에 또 다른 지표인데요. Altcoin Season Index라고 영어로 한번 쳐보시면 이 blockchaincenter.net 이곳에 가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그 기간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른데요. 주봉일 때 인덱스와 월봉일 때 인덱스, 연봉일 때 인덱스가 조금씩 달라요. 기간에 따라 알트코인 수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주간 그 인덱스로 보시면 대략 76 정도를 기록하고 있죠. 사실 이게 알트코인 지표가 75가 넘어가면 그냥 알트코인 시즌인 겁니다. 25까지 떨어지면 이제 비트코인 시즌인데 지금 봉으로 봤을 때는 알트코인 시즌에 진입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월간 차트로 봤을 때는 무려 86입니다. 가장 높죠. 75 이상이면 알트인데 지금 86인 거예요. 월간으로 봤을 때 가장 높고요. 다만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 연봉이라고 하는데 뭐 그 수치가 좀 길게 봤을 때는 몇입니까? 지금 53인 거예요. 얼트코인 이어가 아직은 아닌 겁니다. 이게 신기하죠? 재밌죠? 이게 조금 이제 의역을 하면요. 단기로 봤을 때 주봉 월봉으로 봤을 때는 알트 시즌으로 넘어간 게 맞는데 장기 연간으로 길게 봤을 때는 아직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하긴 애매한 거예요. 지금 53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내년 어느 시점이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본격적으로 추락하기 시작하면 알트코인 시즌이 도달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보다는 전 내년에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건 이거죠. 동시에 엄청난 피해자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양산될 겁니다. 얼마 전에 계엄으로 인한 정치적인 불안정성으로 패닉셀 나왔었죠. 이 정도 급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경우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요? 내년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분들은 그래서 코인 투자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테더라고 하는 그 지금 시총 스테이블 코인의 거의 7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1위 스테이블 코인 있죠. 테더 도미넌스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테더는요,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이 늘어나면 코인이 그만큼 쪼그라들었다는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이 바닥을 찍었다. 코인 가격이 반대로 높아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8년 동안 지켜졌던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그어봤습니다. 2018년 1월 달에 이 바닥에 닿았죠. 이때가 꼭지였다는 거예요. 빨간색이 꼭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정색은 닿지는 않았었죠. 그 다음 빨간색 언제입니까? 2019년 6월 달. 이제 6월 말인데요. 이때도 나름 코인 가격이 올랐었습니다. 닿으려다가 안 닿았었고요. 21년 4월, 5월 달. 이때 닿았죠. 이때 단기 꼭지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이 21년 11월 달. 이때도 꼭지였죠. 트렌드 라인의 최근 2024년 3월 달에 닿았었고요.
지금은 다한 것을 넘어서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테더가 이렇게 점유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코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지난 8년간 테더 이 지켜졌던 도미넌스 이 지금 트렌드 라인을 깨고 밑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코인이 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져줘야 알트가 오릅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떨어져줘야 코인 가격이 더 상승을 한다. 달러 인덱스 있죠. 달러가 지금 엄청난 강달러죠. 강달러가 좀 약달러로 내려와 줄수록 코인 가격에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다 지금 반비례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현재 테더의 도미넌스는 대략 3.92%인데요. 지금 이 기세면 3% 초반으로 더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일직선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거나 일직선으로 상승하는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이게 터덕터덕 왔다 갔다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비트코인 가격 차트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이건요, 조금 제가 봤을 때 심리적인, 그러니까 이전 최고점 65,000달러를 이게 돌파를 하려다가 계속 실패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10만 달러 돌파했었죠. 이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에서도 비슷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넘기 전에는 이게 저항선이어서 굉장히 지금 힘들었잖아요. 한 4번, 5번 실패하고 마지막에 뚫어냈던 건데 그렇게 치면 제가 최고의 비트코인 매수 타이밍은 언제였을까요? 지난 2년간이었습니다. 22년, 23년이죠. 그것보다 못하지만 나쁘지 않았던 비트코인 매수 타이밍 언제였습니까? 지난 6개월에서 7개월이었습니다. 그것보다는 또 못 미칠 수 있지만 그 다음으로 좋았던 타이밍은 미국 대선 전까지였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려볼까요? 최악의 매수 시기는 언제일까요? 제일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옆에서 뭐 인증샷 날리고 뭐 같이 지내던 지인이 집 사고 차 사고 자랑했을 때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코인 산 사람, 이 사람이 최악이죠. 이 사람이 최악입니다. 이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 누굴까요? 빅테크가 갑자기 비트코인을 산다고 뭐 저기 뭐 아마존입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저는 이게 시간 문제라고 봐요. 뭐 12월에 살지 안 살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니면 뭐 어떤 또 다른 억만장자가 또 다른 대기업이 비트코인 나 실은 좀 샀는데 이거 밝혀질 때 불기둥 솟겠죠. 그때 사는 사람. 이것보다 더 이제 좋은 사람은 차라리 이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은 지금 최고점 돌파했잖아요. 차라리 지금 조금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매집하는 사람이 최악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조정할 때 이렇게 분할로 매수하는 게 최후까지 버티다가 인증샷 보고 누가 사서 부자 됐다 하니까 그때 막 집 팔고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자,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토탈 3 차트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코인 시총에서 비트와 이더만 뺀 겁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비슷해요. 21년 최고점. 이것을 최근에 한번 뚫었었어요. 뚫었는데 한 번에 지금 못 뚫은 겁니다. 지금 실패하고 지금 여기 트렌드 라인에 걸쳐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한 번, 두 번, 뭐 비트코인처럼 4-5번 실패를 할지 그냥 한 2-3번 하고 한두 번 하고 위로 뚫고 올라갈지는 모릅니다. 제가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결국에는 뚫고 올라간다고 전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내년으로 갈수록. 하지만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뭐 지금 무조건 그냥 아무따 뭐 재산, 전 재산 여기 지금 넣으란 얘기냐. 지금 사도요. 마이너스, 특히 이제 알트코인은요.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60, 70% 무조건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내년 갈수록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드리죠. 알트코인을 그러면 언제 사면 가장 좋았냐? 사실 비트랑 똑같아요. 1번, 제일 좋았을 때. 지난 무려 2년간 시간 줬을 때 이때 안 사고 뭐 하셨습니까? 뭐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22년부터 23년 베스트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베스트 타이밍 올해 3월 이후 4, 5, 6, 7, 8, 9, 10 이때가 최고의 타이밍이었죠. 그 다음 갈수록 지금입니다. 지금
글쎄요, 최고의 타이밍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근데 난 지금이라도 조금 그래도 좀 방망이 짧게 잡고 한번 탐욕을 절제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지금 적당량 사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최고의 타이밍은 아니다. 제가 봤을 때 최악의 타이밍,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알트코인 그 현물 ETF가 갑자기 승인이 된다? 불기둥 솟겠죠. 그때 들어오면 당연히 고가에 사는 겁니다. 빅테크가 난 좀 실은 좀 샀는데 비트코인 좀 샀어.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뭐 억만장자가 뭐 대기업이 인증샷 하는 순간 그때는 불기둥이 이미 솟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식과 확신이 없으면 그 어떤 투자도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다 잃을 겁니다. 이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코인을 사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매집 완료를 하지 않았다면. 세 번째, 한꺼번에 사는 것. 뭐 엄청난 확신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바닥을 모른다면 분할 매수, 팔 때도 분할 매도로 잘 빠져나오자는 거죠. 이게 원칙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미 코인을 지난 2년간 매수를 완료했다. 이미 제가 봤을 땐 승자요. 느긋하게 경기를 지켜보시면 되겠죠. Others 차트라고 있어요. Others는 코인 시총에서 탑 10 코인들의 시총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 시총 이하의 코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1년 최고점을 한번 뚫으려고 시도했다가 여기도 지금 보니까 실패했어요. 이 최고점이라고 하는 게요. 뚫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21년도 어깨 부근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몇 번 이 천정의 머리를 이렇게 세게 부딪히고 몇 번 피가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터덕이다가 근데 결국 저는 올라갈 것이다. 뭐처럼? 비트코인처럼. 중간 이하의 코인들이 지금 애를 먹고 있는 거죠. 몇 번 시도 후에 저는 결국 뚫을 것이라고 보고요. 비트코인과 결국은 비슷하게 언젠가, 그 언젠가는 언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 내년까지 보면 알트코인, 지금 제가 뭐 저 밑에 뭐 200이, 300이, 1000에 있는 코인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량 코인들, 최대한 시총이 좀 높은 코인들, 뭐 USDC랄지 테더가 이미 올라가 있는 코인들, 뭐 블랙락이랄지 월가의 뭐 구글이랄지 이미 채택해 놓은 그런 블록체인들 위주로 산다면 크게 보면 저는 기회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투자가 거의 전 재산을 걸고 한다라고 하면요. 알트코인은 목숨을 걸 자신이 없으면 안 하시는 게 좋다. 상승폭이 크잖아요. 하락폭은 더 큽니다. 이거를 경험하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개인차는 존재할 수 있어요.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수업료를 지난번에 안 냈다. 이번이 처음이다. 아마 이번에 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요. 지난번에 나는 이미 비싼 수업료를 톡톡히 치렀다. 무조건 이번에 이길 수 있다, 성공했다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건 지난번에 얼마나 수업료를 냈어도 또 탐욕과 공포에 빠진다, 극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마 위험할 겁니다. 트럼프의 차남, 백악관의 특사, 중동 최대의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할 것이다. 이 메나라고 하는 건요. 그 미들 이스트 노스 아프리카입니다. 그 지역을 이제 통칭하는데요. 비트코인 메나 컨퍼런스가 있답니다. 여기에 뭐 대통령 아들이 갑니다. 에릭 트럼프도 가고요 해서 찾아봤는데요. 12월 9일에서 10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개최가 됩니다. 뭐 중동의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컨퍼런스 알려져 있는데 보시면 이제 뭐 중동 사람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에릭 트럼프는 그 장남이죠. 트럼프 아들입니다. 장펑차오가 나오고요. 이 사람은 전 트럼프 정부에서 고문으로 있었던 사람이고 데이비드 베일리는 뭐 업계 유명 인사입니다. OKX 뭐 거래소 대표도 있고요. 팍소스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회사들이 팍소스에 투자 엄청 해놨거든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 알려진 맥스 카이저도 여기에 연사로 나오고 이토로라고 하는 이제 거래소 대표도 있고요. 보시면 현재
그 특별 어떤 그 엔보이가 그 파송하는 사람 대사급이거든요. 중동과 아프리카에 보낸 특사가 이 컨퍼런스에도 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 현재 인사입니다. 저스틴 선도 여기에 지금 오고 있죠. 중동의 오일 머니를 가지고 있는 부자 국가들이 손님 맞을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난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최근에 매트릭스 포트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 스테이블 코인 주간 공급량이 반토막 났다. 연말에 조정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딱 보면 좀 공포감이 살짝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스테이블 코인 주간 공급량. 월간도 연간도 아니고 주간으로 봤을 때 40억 달러면 제가 볼 때 이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근데 역대 최대치 대비해서 반토막 났다. 역대 최대치랑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어찌됐건 공급량이 더 감소하면 연말 조정 가능성이 있다. 뭐 그거는 맞죠. 공급량이 줄어들면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낙관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가격도 꾸준히 상승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지금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터덕터덕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년에 많이 오를 것 같아. 지금 이 얘기죠. 이 뉴스 저 뉴스 막 이렇게 휘둘리면요. 사실은 내 확신이 부족한 겁니다. 확신이 부족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이 하이에나나 상어한테 내 귀한 피땀 눈물 다 뺏기는 거예요, 결국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연말에 유동성 위기 뭐 올 수도 있어요. 확률을 그렇게 뭐 높게 보진 않지만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뭐 있어도 잠깐이고요. 뭐 길면 뭐 어떻습니까? 발생하면 바이더 딥할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대응을 잘하는 사람이 보다 실력자입니다. 크립토 TV는요, 뭐 단기, 뭐 일주일 후, 한 달 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종목을 찝어준다? 저보다 더 잘하시는 전문가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걸로 추정이 되죠. 그런 곳이 아니고요. 듣다 보시면 더 넓은 세상, 각종 의심스러웠던 상황이 조금씩 보이는 눈을 틔우는 곳이 크립토 TV라고 보시면 되겠죠. 스테이블 코인을 조금 긴 프레임으로 봐볼까요? 긴 타임 프레임으로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2천억 달러에 육박한다. 1982억 달러면 뭐 우리 돈으로 치면 뭐 280조 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거의 70%를 차지하죠. 이 얘기는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이 지금 역대 최대급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로 갔다? 코인으로 갔기 때문에 코인이 그만큼 많이 특히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많이 오른 게 당연한 겁니다. 내년과 이제 제가 중장기라고 보는 것은 특히 내년 하반기까지를 의미하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법 FIT 21이라고 하는 뭐 대부분의 코인은 이제 상품이다. 이 법들이 내년에 이제 행정부 바뀌면 통과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단기 전망은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뭐 이렇게 언제 뭐 파세요 마세요 그것은 본인께서 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터덕어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대세에 지장이 없다. SBI 홀딩스 회장이 있습니다. 뭐 일본 사람이죠. 암호화폐가 더 성장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말입니까? 행동입니까? 이거 말이죠. 트럼프 재집권을 해가지고 뭐 암호화폐 시장이 긍정적이다. 이제부터 산업 제도화는 시작이다. 뭐 이거 다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은 얼마든지 그냥 손바닥처럼 뒤집거든요. 행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SBI 홀딩스가 리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언제 투자했다? 무려 2016년 9월달. 대부분 리플이라고 하는 회사를 2017년에 처음으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참 전에 지금 어디에 투자했다고요? 리플. SBI 홀딩스, 이제 일본에 있는 금융회사인데요. 여기만 투자를 했나 봤더니 스탠다드 차터드도 이름을 올립니다. 영국계 대형 은행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액센추어는 그 컨설팅 회사입니다. 굉장히 큰 회사고요. SCB 디지털 벤처스는 시암 커머셜 뱅크라고 해서 태국에서 제일 큰 은행입니다. 산텐더 이노벤처스는 산텐더는 이제 원래는 스페인에 있던 대형 은행인데 지금은 미국의 또 보스턴에 이렇게 좀 옮겼다고 하네요. 스페인의 대형 은행도 투자했고 CME 그룹, 시카고 머켄타일 익스체인지 이 선물 거래 세계 최대 거래소 아닙니까?
신기하죠? 리플에다가 2016년도부터 투자를 해놨네요. 시게이트 테크놀로지는 이제 그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만드는 회사인데요. 어찌됐건 무려 언제부터 투자했다고요? 2016년 9월달. 행동은 굉장히 8년 전부터 불리시했네요. 신기하죠? 8년 이상 참았습니다. 이런 인내가 우리에게도 혹시 있을까요?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파트너십을 맺었다. SBI와 리플. 회사를 하나 합작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SBI 리플 아시아. 합작 회사인데 SBI에서 60%, 리플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리플 회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얘기 드리는 이유는 지금 뭐 XRP 사라 마라 지금 얘기가 아니고요. 방대한 지식, 거기서부터 오는 확신이 없는 수익은 결국 내 것이 아닙니다. 방대한 지식과 확신 없으면 결국 다 남 좋은 일 시킬 겁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를 하는 게요. 보니까 힘들어요. 지식과 확신이 있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용기를 내야 될 때 용기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패닉스를 하지 말라. 포모 바이 하지 말라.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실은 두 가지 더 추가했잖아요. 바이 더 딥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막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댈 때, 이거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인내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뭡니까? 셀 더 랠리 하면서 적당히 고점에서 빠져나오셔야죠. 그건 절제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운까지 따라줘야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코인 투자 뭐 지금 제가 자신만만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결여된다?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투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맞는 말씀이죠. 일정 부분 동일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투자 말고 사회 각 분야에서 기울어지지 않은 분야가 있습니까? 다 소위 말한 부정부패 있잖아요. 다 투명합니까? 다 공평합니까? 다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졌습니까?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겠죠. 기울어지지 않은 분야 전 없다라고 봐요. 불공평한 걸요. 저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다만 핵심은 이거죠. 인생이 짧습니다. 물론 저보다 한창 인생 선배님들은 더 잘하실걸요. 인생 길게 느껴집니까? 짧아요.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이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하나라도 빨리 깨우치시고 공부하시고 도전하시고 깨지면 다시 일어서셔야죠. 특히 50대 이하요. 시간이 없다니까요. 이제 60대도 제가 보니까 이전의 60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젊어요. WTO 기준 65세 이하 청년입니다. 이러기에도 지금 짧다. 시간이 없다. 누군가는 니 탓하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뭐 정부 뭐 물론 정치인 잘 하셔야죠. 이 1차적 책임이 있죠. 다만 비난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현상과 본질의 그러니까 지금 기회를 잡아야 돼요. 이 기회는 결코 길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부터 1년이거든요. 지금이라도 파셔야 돼요. 더 파셔야 되고 훈련을 받고 연습을 하시고요. 지금부터 길게 보면 5년이거든요. 누군가는 자유자가 돼서 지금 이 시기를 봤을 때 내가 그때 너무 잘했다. 그때 내가 투자하길 잘했다. 공부하길 잘했다 하실 거고 누군가는 지금 이 시기를 보면서 그때 샀어야 했는데 맞아.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어느 쪽을 택하실 겁니까?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후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